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선거운동 첫날 시작하시는 하는 날인데 네. 왜 진행께서 막 저희가 뭐 항상 이렇게 선거 시작하세요? 오늘 또 의원님도 운동. 스타일이 오늘 좀 이렇게 저는 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가 네. 바로 저 시청 앞이잖아요. 요거 끝나고 바로 청계광장에 벌써 가려고 가십니까? 합니다. 오늘 9시부터 출정식을 합니다.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궁금해요. 네. 일단 출정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 하는 네. 것보다도 방탄유리가 등장을 할 것이냐 아니냐. 방탄유리가 더군다나 이제 청계광장이요. 그 주변에 높은 건물이 꽤 많아서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마지막 위험이 이 테러 위험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뭐 여러 가지 제보에 의한 것에 의하면 옥상에서도 저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빌딩 같은 데서 저게 가능하다. 그거요. 2km도 필요 없어. 네. 500m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그게 그래서 체크하러 저도 명가드입니다. 잼가드. 직접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오늘 출정식 가신다는 거죠. 해가지고서는 가가지고 좀 보고 이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약간 두려워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지지자분들이. 아니 다들 이제 마지막 위험이다. 우리가 그동안 뭐 실제로 내란 때부터 여러 가지 하면서 마지막에 사법 쿠데타까지도 보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했는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국힘의 그 무리한 후보 교체 일종의 쿠데타거든요. 그것도.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 그때부터 그게 바로 비록 무산이 됐지만 이게 정말 무슨 다른 복선이 있는 게 아닌가.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이 테러에 대한 거를 더 위험을 많이 지적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얘기 좀 해보죠. 참 네. 주말간에 참 이랬다 저랬다 엎치락 뒤치락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아니. 그 새벽에 그 난리를 치고 그 후에 다시 또 김문수가 새로 돼버렸어요. 근데요.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정치의 흑역사이자 민주주의의 흑역사고 그리고 국힘의 흑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후보 교체를 이거는 끝까지 자기네들은 이름은 단일화 그러지만 단일화가 아니라 마지막에는 폭력적인 후보 교체예요. 강제 교체라고 이거 봐야죠. 내부의 내란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을 그 밤에 일으키니까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석연치 않았던 게 그 전에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가처분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처분 신청이 그게 기각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기각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뭐 인정은 합니다만은 만약 그때 법원에서 그 가처분 신청을 갖다가 인용을 했더라면은 그러면 전당대회 못하게 하고 그래서는 그렇게 무리하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뭔가 짬짬이가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불신을 주는 거였어요. 아니 결국은. 이것도 일종의 국힘 쪽에서 자기네를 보면은 사법 구태타로 볼 겁니다. 김문수 쪽에서. 그러니까 김문수가 또다시 가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절대로 기각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이미 후보 교체를 해버렸잖아요. 후보직을 박탈해버렸잖아요. 정당한 경선을 통과한 후보를 박탈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기각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법부 같은 사법부인데 다행스럽게 그 전에 또 이상한 짓을 또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상한 짓이 그게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전당원 찬반 투표를 하는데 부결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또 그런 질문도 그 설문지를 보니까 반대한다니까 3번 확인합니다. 다시 반대 맞냐고 재차 물어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런데도 이게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찬반 투표에서 사실은 부결이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찬반 거의 추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게 추인하는 건 줄 알고서 됐는데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워낙 후보직을 박탈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연민 그다음에 3억까지 쓰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완전히 한덕수 쪽에서는 무임승차 한다라는 게 너무 뚜렷하게 보이고
그다음에는 한덕수 본인도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마치 당연하게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성의를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써줘 그러니까 빡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아마 거기에는 조직적인 반대도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예. 그 일종의 쿠데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 김문수 쪽의 반발은 당연하고 예. 모든 경선 후보들이 반발을 했잖아요. 아하. 안철수, 예. 한동훈은 정말 세게 반발을 하고 그리고 내부에서 뭐 나경원 후보도 이런 일을 맞습니다. 해줄 수 없다 이러고 다 얘기를 하니까 그게 영향을 줬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최종적으로는 이른바 정광훈표라는 게 있잖아요. 내부에서. 아하. 예. 그쪽에서 움직인 거 하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표도 상당히 움직였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제가 그걸 아냐면 제가 들어가 있는 카톡방들이 있어요. 저는 이른바 보수 쪽에 카톡방에도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제가 그중에 멤버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거기서 움직임들이 수상치가 않은 거예요. 다들 보시는군요, 의원님께서. 왜냐하면 제가 뭐 하지만 모니터링을 딱 하는 거니까 거기서 움직임이 야 거기서 드디어 무슨 소리가 냐면 이게 정당 민주주의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 많은 분들이 아마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아마 그러니까 부교를 시킨 거겠죠. 결국은 여기서 눈에 띄는 게 한덕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 등장부터 퇴장까지 야 이거는 참 열흘이죠. 공식적으로는 사퇴하면서부터 그 다음 날 딱 10일 걸렸네요. 네, 그다음 후보 등록 8일 하고 걸렸고. 그래서 딱 열흘 만에 저기를 한 건데 지금도요. 시민으로 들어간다는 말 하면 안 되죠. 일단 입당했잖아요. 입당했어요. 10,000원 주고 입당을 했건 1억을 주고 입당을 했든 간에 입당을 했으면 당원으로서 더군다나 후보 뭐 단일 후보로 입후보까지 했던 후보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당연하게 선대위원장을 맡는 거는 당연하고 나와가지고 선거운동 해주셔야지 무슨 소리예요. 네. 당연히 그냥 시민으로 돌아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본인은 이 정도를 예상을 못했습니까? 굳이 그 권한 대행하는 걸 그만두고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다들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다들 수상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저 관료가 일생을 50년을 관료만 해온 사람이 그야말로 멘탈도 강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 이 무리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무리 나온 거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갑자기 그 임명한다고. 헌법재판관. 그때부터 이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돌아서기 시작을 했는데 왜 돌아선 거냐.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본인이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게끔 모든 거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한 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 그중에 이제 이른바 집행부는 이제 국힘의 지도부였으나 친윤 지도부가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설득을 한 게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미칠 수 없어요.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미칠 수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나와가지고는 뭐 사태질도 하고 목소리도 커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스타일하고 달라져 버렸는데 그렇게 그러니까는. 믿음 있으니까 한 것이다. 근데요, 저는 뭐 뒤로 돌아보고 나니까 그 저기 사모님께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무속에 익숙하시다고 그러는데 모든 게 팔자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팔자에 대통령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말 창피하고 그리고 저는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못 참는 게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못 참는 게 있는데 저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사람을 못 참아요. 그리고 무임승차하고 새치기하고 뺀뺀하게 이거를 제가 못 참거든요. 딱 한덕수입니다. 그러면 딱 한덕수예요. 딱 한덕수네요. 난 정말 이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니 어디서 내란 정권의 2인자로서 거기다가 내란 대행이라는 말까지 듣고 났는데 어디 거기서 여기 나와가지고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친윤 둘이 쌍권이라고 할게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퇴를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하면은 뭐 이거는 일종의 김문수 후보 측하고도 어느 만큼 조금 양해된 사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두 사람이 다 없어지고 나면은
일단 내부가 흔들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로서는 지금 여하튼 간에 다 붙들어 모아서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친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뭐 친한동훈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묶어두려고 그러는 것 같고요. 네. 아마 선거 끝나고 나서 저는 이 모든 게 당권 싸움이라고 보는데 아하. 끝나고 나면 칼부림 나고 피비린내가 날 겁니다. 당권을 지기 위해서 저렇게 난리를 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요, 이거 한 가지는 아셔야 네. 되는 게 김문수와 친윤하고도 공통의 목표가 하나가 있어요. 뭐죠? 한동훈은 배제한다. 안 된다. 이거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끝나고 나서도 아마 둘은 다시 또 힘을 합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뭐 좀 나눠 먹으려고 들겠죠. 자, 그렇지만 뒤에 자꾸 누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확실히 메시지가 나왔어요. 윤석열 본인이 김문수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지금 대선이 치러지는데 이런 메시지 내는 거 참 납득하기는 어려운데요. 그건요. 네. 딱 한덕수 후보가 되는 거를 기다려서 다 써놨는데 바꾼 겁니까? 그것만 싹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낸 거예요. 안 낼 수는 없으니까. 예. 왜냐하면 존재감은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는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게 나 한덕수 민 거 아니야. 이거 얘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걸 맺는데 네. 한심하게도 그거 뭐 본인이 안 쓴 걸 텐데 그 밑에 보면은요. 네. 한독수를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게 있습니까? 거기에 뭡니까? 거기에 뭐냐면 예. 김문수를 밀었던 사람들도 예. 다 같이 여기에 힘을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런 그 말이 안 맞네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 거기 딴 데는 한독수를 김문수로 바꿨는데 못 고쳤네요. 거기는 그걸 못 고친 거예요. 엄마야. 여기 김문수 나왔으니까 오케이. 어이구야. 하고 그래서 다 또 우리 누리꾼들이 아이고야. 밑줄까지 쳐가지고 딱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심하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한덕수 되면 내려고 했던 입장문인데 그것을 살짝 바꾸다 보니까 걸렸네요. 몇 실수가 군데가.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진짜.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이게 이런 상황이 자신들의 선거에 유리할까요? 윤석열이 나오는 게. 아니 이건 똑같습니다. 예. 선거에 이기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당권은 국힘은 내 거야. 내 거야. 국힘은 내 거야. 내가 내가 한덕수는 내가 안 밀었어. 한덕수 저거 국힘 잘했어. 아주 건강하게 잘했어. 김문수 나 밀어. 국힘은 내 거야. 나는 1호 당원이야.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물귀신 작전은 절대로 안 놓을 거예요. 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쌍권의 친윤이 있고 아마 김문수도 서로 이용하려고 들 거예요. 절대로 거기서 싸우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김문수가 왜 처음에 올라왔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친윤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친윤이 밀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 그다음에 아스파트 우파가 밀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윤석열 얘기 조금 더 이어가면요. 오늘 재판이 3차 공판이 열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하로 가지 않고 지상으로 가게 되면 포토라인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요, 예. 우리가 포토라인이라고 그럴 때는 평소에는 약간의 모욕감, 네. 그냥 거기서의 뭐 자기 자신의 고백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는 이것도 직위원, 이거 큰일 났어요. 저도 의심증에 걸리는데 직위원 예. 이쪽에서 일부러 오늘은 지상부로 가게 해준 거 아닌가.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선거 첫날입니다. 맞습니다. 예. 선거 첫날에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기회를 준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이게 포토라인이 있을지 없을지 이따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오늘도 뭔가가 그게 제스처든 아니면 뭐 어퍼카트든 예.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어떤 발언이든 예. 뭐가 있을 거라고 저는 선거 봅니다.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행동. 선거와 본인의 있잖아요. 예. 스컷 침팬지들이 네, 하는 그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나올 때부터 네. 저는 속으로요. 왜냐하면 요새 정말 사법부를 정말 이것들이 또 무슨 공작을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껏 한 게 있으니까 자꾸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강아지를 데리고 저기 한강에 산책을 하며 통작대교 간 것도 그러고요. 왜 보리밥집에 가가지고 사진을 일부러 찍히며 왜냐하면 본인의 존재감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그렇다고 그래서 네. 박지원 의원님이 얘기하시듯 아예 나와서 유죄까지 해라. 그건 안 하실 그건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다른 윤석열 재판 어떻습니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조금 남아 있긴 한데 지금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여기 뭐 유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소환 조사를 해야지 기소를 할 거 아니에요. 기소를 해야 재판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 이제 2달만 남았습니다. 네.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거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조금 빨라지는 기세는 보이는데 네. 이제 3주일 남았으니까 아하. 3주일 지나고 나면은 이제 뭐 검찰들도 이제 좀 알아서 하지 않을까요? 아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건 정말 모르겠어요. 해야 그냥 될 것 공직선거법 같은데요? 자체는 꼭 할 것 같은데. 아니 그거 지금 대법원 뭐 전화합의체가 뭐 맞든 틀리든 그렇게 나왔다면 네. 검사들은 해야 돼요. 검사들은 자기들은 해야죠. 해야 돼요. 자기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소까지 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재명. 요거는 저도 크게 걱정은 안 하는 게 네. 요거는 저기 그 외환이나 내환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수처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저는 이거는 하리라고 봅니다. 가능성이 네, 있는데. 이거는 하리라고 보는데 이제 얼만큼 속도가 빠르냐. 더군다나 그 선거 전에 어떤 장면이 나올 때까지 가지는 않지 않을까. 아하. 적어도. 예. 그래서 대신에 지금 김건희를 아하. 쪽을 이제 말하자면 조사한다. 올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김건희 얘기 나왔으니까요. 네. 명태균 관련해서 이제 공천 개입 의혹 네. 소환을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언제 김건희가 나오고 또 수사 속도는 좀 날지 그건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검찰 내부의 상황에 따라 달려 있는데 자기네 판단이 어떨지.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미 사법 쿠데타라고 얘기했던 게 일단 잠재워졌기 때문에 네. 검찰은 나름대로는 검찰의 내부에서도 이거를 좀 속도감을 내려고 하는 쪽이 있을 일이라고는 보는데 그게 어떨지에 대한 건 잘 모르겠어요. 뭐냐면 저는 얘기하면서 막 짜증이 나는 게 아니 이게 검찰에 그렇게 눈치 보는 것 때문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검찰이 왜냐하면 지금 이럴 거 아니겠어요. 친윤 쪽에서도 검찰에 연결이 있지 않겠어요.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쪽에서도 연결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한동훈도 관계 있을 수 있죠. 근데 한동훈은 지금 그렇게 세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될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빠르게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김건희는 일단 소환 날짜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소환 일정을 확실하게 통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니까요. 통보했으니까 만약 거기서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번엔 체포까지 가야죠. 체포도 가능하다. 네. 뭐 솔직히 한쪽에서 바라기는 오늘 지기현이 구속하고 윤석열 구속하고 그다음에 저기 김건희 소환해서 그날 만약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은 구속하고 그러면 딱 좋겠는데 뭐 그건 검찰이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죠. 우리가 자꾸 검찰이 그냥 정상적으로 갈 것 같으면 다 구속이 되었어야 될 사람이 지금 밖에 나와 있고 조사를 한 번도 안 받고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이제는 왜 지기현이 저렇게 풀어줬느냐 그동안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그러니까요. 왜 심의정의는 그다음에 저기를 안 했느냐 이거 다 보니까는 다 이런 짓 하려고 한독수 올리고 그다음에 사법 쿠데타 일어나게 만들고 다 이렇게 하려고 마지막에 또 친윤 동원해가지고 하려고 이러려고 다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수상하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지기현까지도 그럼 전체 플랜 중에 하나였느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일부 로펌에 상당히 이른바 왜 미국에는 음모설 나올 때 항상 나오는 조직이 있잖아요.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 뭐 로마 시대 때부터 있다는 뭐 중세 시대부터 있다는 일루미나티가 뭐를 뒤에서 다 이렇게 뭘 조직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도 자칫하면 그런 거 나오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도 왜 세조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그 뭐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세종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일부 그 양반들이 자기네들의 저기를 해서 이런 얘기들이 항상 이제 음모론들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 수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뭐 그랜드 플랜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른바 사법과 법조와 우리의 관료와 그다음에 이 돈과 그다음에 친미와 친일과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어떤 조직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필요한
말들을 네.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니냐. 그 말 안에는 윤석열도 들어있고 네. 한덕수도 들어있고 조희대도 들어있고 지기현도 들어있고 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이 법조의 민낯도 다 드러나는 것 같고 또 급기야는 이제 14일 날 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도 열리고요. 26일 날은 전국 법관 대표자회도 열립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 조희대 그 14일 날 네. 청문회는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안에는 수상한 것들도 있고 그 주변에서의 뭐 증언들도 상당히 나올 거고 그다음에는 국민들로서는 국회를 통해서 이번에 이 심의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낱낱이 밝힐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14일 날은 확실히 하는데 26일 날로 지금 잡혀 있는 전국 법관회의는 거기는 솔직히 내부의 개혁파와 네. 그다음에 기득권파가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항상 보수적인 법관들은 뭐 하든 간에 이게 과연 지난 그동안 있었던 사법 파동 우리가 7번의 사법 파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파동처럼 조희대의 사퇴까지도 이끌어내갈 정도의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또 26일이면 선거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아마 선거 끝나고 나면 또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뭐 또 해놓겠죠. 네. 근데 이제 저기 사법부 수장을 부르는 게 맞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안 나오죠 그 사람은. 또 이런 이제 법을 재판정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입법을 지금 민주당 만들고 있는데 이거 개인을 위한 법 아니냐,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요, 저는 대법관이든 대법원장이든 청문회 부르는 거 아니 왜 뭐 청문회 할 때 우리 다 불렀었잖아요. 부를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부르고 오히려 그게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 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법 만드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대한 거. 저는 이게 환심한 거야. 윤석열 정권 중에 가장 나쁜 게 뭐냐면은 그야말로 원칙과 상식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도 되는 일을 갖다가 법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버려서 거예요. 당연한 거를 법으로 만든 것이다. 아니 이거는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형사 소출을 당하지 아니한다. 네. 내우 외환에 의한 거 아니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으면은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서 만약 문제가 있으면 헌재에 가서 이렇게 해서 하자 이러고 하면 될 일을 갖다가 이게 혹시나 저 카르텔 때문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명토 박아 놓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는 왜냐하면 여태까지 윤석열이 다 한 짓이 보세요. 지체 없이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지체 없이 안 하면은 6달도 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으로 안 해놓으면 계속 그걸 이용하니까. 징벌 조항이 없으면 안 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 하면은 뭘 가지고 얘기할지 모르니까 하는데 이게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지금 아주 나쁜 종류의 부작용 아닌가 하는 생각이 큰 들어요. 상관이 없지만 해석상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거의 저는 반대 얘기를 본 적이 없거든요. 헌법 교과서에. 헌법학자들 그러면 헌법학자 다 같이. 나도 이상한 얘기를 하니 그냥 입법으로 그냥 해버린다. 아니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지난번에 왜 이완규하고 또 뭐 한 사람을 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그랬냐. 네, 그렇죠. 이게 뭐 하나 가는 헌재로 갈 테니까 헌재에서 그렇게 엎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불안하니까 이걸 만들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정말 이거 지금 나쁜 거예요. 대한민국을 뒤로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선 캠프 얘기도 좀 캠페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전국 경청 투어 하는 거 보셨습니까? 잘했죠. 아니 뭐냐면 제가 다니지 못해도 하나하나 하는데. 좀 작은 시군으로 갔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기 강원도부터 강원도 아주 저 위에 고성부터 해가지고 어저께 이제 땅끝에서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왜냐하면 그 동안에 약간의 오지라고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평소에 대통령 후보가 잘 발이 닿지 않는 데까지 곳곳 골목 곳곳에 가서 경청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마 굉장히 뭐 국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쪽에 또 분위기를 굉장히 업시키는 이런 효과도 있어서 저는 뭐 상당히 잘 택한 더군다나 그동안 국힘은 그냥 완전히 그 안에서 망가졌잖아요. 맞아요. 그동안 너무 그걸 잘 짠 것 같아요. 그 지금 좀 시일이 좀 되긴 했지만 윤여준 전 장관하고 지금 정은경 전 청장
처장이죠. 질병관리처장.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오래된 얘기긴 한데 민주당의 선대위 구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번에는 뭐 너무 통합 선대위가 잘 됐죠. 잘 꾸려졌다고 보시는 거군요. 지난 3년 전을 생각을 하면은 정말 그 안에 진통도 있었으려니와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경선 주자들 그다음에 또 각계에서 상당히 신망받는 사람의 윤여준은 중도 보수라고 하는 거에 상징이 되고 그다음에 가령 정은경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내란 바이러스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건강을 좀 먹습니다. 이러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또 강건실 전 장관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이게 이번에는요 스피커 파워가 아주 좋아요. 그 후보들뿐만이 아니라 스피커들 파워. 왜냐하면 제가 지난 3년 전에는 막 속상해가지고 스피커 더 영입해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위원장 하면 뭐예요? 나와서 이상한 소리 딴소리 하더라고 위원장들이 단장 뭐 이런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아주 잘하고 계셔서 좋습니다. 그 아주 걸출한 보수 인사 영입한다 얘기가 있다가 지금 좀 들어간 것 같아요. 혹시 선거 기간 동안 또 그런 분 인사 영입도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저는 가령 김상우 의원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지금 입당 탈당은 했으니까요. 죄송합니다만 김상우 의원은 거물은 아니죠. 거물 좀 되려면 유승민 전 의원 정도 어느 정도의 세력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저거 하는데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러라고 보면 아주 큰 적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른바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정부를 구성할 때 그때는 아마 조금 서프라이즈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는. 실제로 사실은 인수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하고 그냥 다음 달부터 국정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다음 달부터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장이 제일 중요할 테고 그러고 나서 하고 나면은 사실은 이제 내각을 구성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죠.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이었잖아요. 그때도 2달 이상 걸렸죠. 그러니까 정부가 다 구성이 될 때까지는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맞아요. 네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선거 하는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각이라고 하나요? 방탄유리 앞뒤로 여기 있으면 앞뒤로 위는 뭐 하나 위는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위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위까지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다들 앞뒤로 한다니까 위까지 해주세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 때 트럼프도 사실은 트럼프의 그때 저격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등장했던 방탄유리입니다. 그래요. 오늘 출정식을 한다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거 하는지도 한번 지켜보는 거 또 관심 포인트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하는 1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